2025년 1월에요. 중국이 물 없는 사막에다 원전을 지었어요. 아니 원전은 물로 식혀야 되잖아. 근데 사막에다 지었다고요. 그리고 연료가 쓰레기래. 더 충격적인 건 이 쓰레기로 중국은 전기를 1000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2025년 1월에요. 중국이 발표를 하나 해요. 토름 원자로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고비 사막이죠.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원전이 어디 있어요? 고리, 한빛, 한울 다 바닷가죠. 왜요? 물로 식혀야 하니까요. 근데 사막에다 원전을 지었다고요? 이거 좀 많이 이상한데요.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중국 개발 담당자가 한 말을 보니까요. 토륨 매장량으로요. 중국 에너지 안보가 1000년이 보장이 됐다. 1000년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상한 제목이 나오죠. 외신 기사의 제목이죠. 중국 핵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확보. 뭐라고요? 핵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꾼다고요? 쓰레기를 전기로 바꾼다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자,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중국의 골칫거리를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히토류 아시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여기에 죄다 들어가잖아. 중국이 전세계 히토류의 90%를 만들어요. 독점이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얼마나 나오냐고요? 히토류를 1톤 만들면요. 방사성 폐기물은 1.4톤이 나와요. 더 나와요. 쓰레기가요. 이게 뭐냐면요. 토륨이에요. 지금 중국 바위인 같은 히토류 광산 주변에서요. 이 방사성 폐기물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 거대한 연못들이 보이시죠? 저게 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예요.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게 다 이것 때문이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이 독극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2025년 1월에 중국이 발표한 게 뭐예요? 토름 원자로에 성공했다. 감 오시죠. 지금까지는 독극물이었어요. 근데 토름 원자로가 성공하면요. 이 독극물이 연료가 되는 거죠. 쓰레기 처리기가 에너지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네. 토륨이 뭐길래 원료가 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토륨은요, 우라늄과 비슷한 방사성 물질이에요. 근데 토륨 자체는요, 핵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냥 안전한 돌덩이죠. 근데 여기에다 중성자를 때려 박으면요, 마법이 일어나요.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변해요. 그럼 이게 핵분열을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국은 히토류 만들 때 나오는 쓰레기를요, 완전 연료로 바꿔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냐고요? 중국 전체 전력을요, 수백 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이래. 그래서 1000년 에너지 안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재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왜 안 하지? 근데 사실 처음 만든 건 미국이에요. 1960년대 미국이요. 토름 원자로를 만들었어. 그러면 미국이 먼저 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요. 미국이 중간에 관뒀어요. 왜요? 첫째, 기술이 너무 어려웠죠. 토륨은요. 녹은 소금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이게 600에서 800도예요. 이게 배관을 막 갉아먹어요. 특수 합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당시 기술로는 이게 안 된 거죠. 둘째가 경제성이에요. 이미 우라늄 원전 인프라 다 깔았는데요. 굳이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나 싶었겠죠. 셋째,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은 히토류를 안 만들잖아. 그러니까 토륨 쓰레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히토류 독점국이에요. 토륨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게다가 에너지 자립도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은요, 2011년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15년 동안 밀어붙였어요. 2011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에 건설을 하고 2021년에 완공을 했고요.
2025년에 실증에 성공을 했죠. 지금은요 60메가와트급 실증을 짓고 있어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2035년에는 상용화를 기대하면서 착착 진행 중이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연구만 하고 있어요. 인도, 미국, 유럽, 일본 죄다 연구만 하고 있죠. 중국만 실제로 지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단이 해 하면요 해야 하니까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돈 쏟아부어요. 부지 바로 정해. 요런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이게 중국이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토륨이 있어요. 모래에 섞여 있죠. 201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 결과에 국내 추정 매장량의 10%만 뽑아내도요 국내 원전을 전부 토륨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토륨은 있어요. 그리고 기술도 있어요. 세종대 박창규 교수님은 토륨 원자력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죠. 서울대에서도 연구 중이에요. 기술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우리 원전 강국 아닌가요? UAE에 원전 수출도 했잖아요. 경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실증로를 못 만들어요. 왜요? 첫 번째 예산이, 중국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연구비가 부족하죠. 두 번째 부지에, 이거 어디에 지을 건데? 원전 반대 여론이 강하잖아. 세 번째는 정책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은 15년째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5년마다 방향이 바뀌죠. 서울대 신명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념 설계는 다 비슷하다. 그 다음은 실증에서 상용화인데 한국은 실증 단계에서 항상 막힌다고. 연구만 하고요 만들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없어요. 왜요? AI 때문이지. 챗GPT 하나 돌리는데요 원전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요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고요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킨대요. 10년 후에 전기 수요는요 지금의 2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 건데? 석탄이요? 탄소가 배출되겠죠. 태양광이요? 날씨가 좌우하죠. 부지도 부족해요. 원전이요? 짓는데 10년 걸려. 근데 10년 후에는 이미 늦죠. 중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가스 냉각 원자로를요 중국이 2020년에 완공을 했어요. 토륨 원자로는요 중국이 2025년도에 실증에 성공을 했죠. 차세대 원전 기술이요 중국은 이미 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연구 중이죠. 자, 정리할게요. 중국은 왜 사막에 원전을 짓냐고요? 토륨 원자로니까요 물이 필요가 없었어요. 쓰레기로 만든 원전이요 히토로 만들 때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이요 그게 토륨이었고요. 그걸 연료로 쓰는 거죠. 왜 중국만 했냐고요? 히토르 독점국이다 보니까요 토륨 쓰레기가 산더미였죠. 에너지 자립이 절실했고 환경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든지 만들어 보자는 추진력이 있었죠. 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2035년 10년 후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기 수요가 폭발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 건가요? 중국한테 사올 건가요? 우리한테 있는 게 뭐죠? 토륨 있어요. 모래요. 기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죠. 경험 있어요. 원전 강국이죠. 우리한테 없는 건 뭘까요? 결단력이죠. 실증로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국은 2011년에 결정했죠. 그리고 15년 밀어붙여서 2025년에 성공했어요. 우리는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SMR도 중국이 먼저 했어. 토륨도 중국이 먼저 했어. 다음 차세대 기술도 중국이 먼저 할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중국이 대단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15년, 20년 걸리죠. 지금 준비 안 하면
10년 후에 중국한테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너지 안보죠. 2035년에 중국은 토륨 원전 상용화가 목표죠. 2035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